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연일 저희가 비트코인 가격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때 비트코인 하나당 9만 9천 달러를 넘어서면서 그야말로 10만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또 얘기됐던 것보다 상승폭이 가파른데 어떻게 진단을 하십니까? 네, 자고 나면 최고 기록, 또 신기록을 연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예. 자지 않아도 눈 뜨고 있어도 신기록이 경신되는 그야말로 폭풍 질주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난 밤에 한국 시간으로 한 새벽 3시 40분경에 이 비트코인이 미국 현지 거래소에서 이 한 비트코인당 9만 9천 달러까지 돌파했습니다. 요거를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300, 그죠? 정도 되는 1억 3천 정도 되는 돈이에요. 예. 상당히 높아졌다. 사실 2010년에 처음 이 비트코인이 거래될 때 가상화폐 비트코인 1만 비트코인을 내고 피자 2판을 얻어먹었다라고 한번 말씀 올린 적이 있는데요. 예. 첫 거래가 가상화폐 1만 개를 가지고 30달러짜리 피자 2개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시세가 비트코인에 0.003달러다. 그러니까 지금 9만 9천 달러다 이러면 정확하게 2천만 배가 올랐어요. 네,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예. 근데 특히 최근 한 3년 동안 이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다가 예. 상당히 위축돼 있었더랬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당선 직전부터 또 트럼프 당선 확정 이후에는 굉장히 빠르게 지금 그야말로 폭풍 질주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어떤 이유로 이렇게 비트코인이 올랐나 봤더니 게리 갠슬러라고 하는 미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 날 사퇴하겠다는 이 소식이 나오고 나서 비트코인이 갑자기 쭉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 게리 갠슬러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길래 그런 거예요? 예, 지금 트럼프 당선인의 선거 자금 후원자 중에 가장 돈을 많이 낸 사람은 일론 머스크가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보다도, 테슬라를 운영하는 머스크보다 훨씬 돈을 많이 낸 사람들은 바로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까지 포함해서요, 가상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이 가상화폐 고래들이었는데요. 그중에 예를 들어서 리플 CEO 같은 갈링하우스 같은 분은 엄청난 돈을 트럼프 당선인 후보에게 내면서 당선되면 한 가지 소원만 좀 들어달라. 소원이 뭐냐? 이게 다 본인이 스스로 고백한 내용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에게, 당시 후보에게 갠슬러 좀 잘라달라. 근데 갠슬러라는 분은 게리 갠슬러, 지금 현재 미국의 정권거래위원회, 우리로 치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합해놓은 그런 막강한 기관이에요. 근데 왜 갑자기 트럼프 당선인에게 엄청난 돈을 내면서 게리 갠슬러를 잘라달라 그랬냐면, 가상화폐가 정권시장에 현물 ETF를 상장을 해보려든지 또는 거래를 확대시키려고 했을 때마다 바로 갠슬러가 거기에 저지를 했었거든요. 눈에 가시였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갠슬러 입장에서는 가상화폐가 기존의 금융시장을 뒤흔들 수 있다. 특히 일부 이 가상자산은 정권형이면서도 자본시장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형사 고소까지 해나가지고 지금 이 SEC 고발 사건으로 해서 가상화폐 관계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상화폐 관계자, 특히 비트코인 하는 분들은 그동안 바이든 정부에서 이 갠슬러가 2001년 4월부터 바이든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3개월 후부터 SEC를 맡아서 지금까지 꾸려왔는데 바로 걸림돌이다 해서 제거를 시켜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미국의 정권거래위원회는 정부 부처가 아닙니다. 위원회 조직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 인준을 통해서 임기가 보장되는 자리예요. 이 게리 갠슬러 임기가 2025년 후반기까지입니다. 예. 아직 임기가 한참 남았는데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되자마자
내가 1월 20일 날 자를 테니까 빨리 그만둬 하고 여러 번 협박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게리 갠슬러가 고민을 많이 했던 거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밤사이에 비트코인이 99,000달러 돌파하기 약 10분 전에 SEC에서 성명을 발표해가지고 1월 20일 날 트럼프 당선인 취임 날 내 그만둘게 하고 하는 성명서를 SEC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가시가 없어졌다. 걸림돌이 없어졌다. 이제 앞으로는 가상화폐와 관련된 각종 어떤 새로운 신규 상품 또는 새 제도 나오면 막을 사람이 없지 않겠느냐. 예. 이 기대, 이것이 가상자산 가격을 폭등시킨 최대 요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차기 미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에는 누가 물망에 오르고 있어요? 예, 지금? 지금 외신 보도에 따르면요, 플로리다 마라라고에 네. 가상화폐 관련자들이 모여서 트럼프 당선인에게 여러 사람을 추천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일단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금융시장에 관해서 상당히 진보적인 사람, 그러니까 가상화폐도 자본주의 경제 발전에 굉장히 도움된다고 보는 사람, 그동안에 언론 보도나 논문을 통해서 가상화폐 투자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어요. 그 사람 빼고, 그 다음에 또 말로만 한 사람은 안 되고 본인이 비트코인을 일정 기간 이상 투자해왔고 지금 현재 잔고가 있는 사람, 그래야 믿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자기 비트코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비트코인을 위해서 유리한 정책을 펴줄 사람. 그래서 여러 명이 지금 추천을 받아서 말하라고 해서 면접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6명 정도로 압축이 됐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부분이 가상화폐 고래들이나 가상화폐를 적극 옹호하는 사람들. 그래서 누가 되더라도 가상화폐를 촉진하는 사람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런 상황들 때문에 지금 코인 투자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워낙에 뭐 가격 변동 제한선도 없기 때문에 조정장에 들어설 경우에 급락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조심을 좀 하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올라가는 거, 급락에 올라가는 거 마찬가지로 또 떨어질 때 급락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골이 높은 것은 산도 높다.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높을 수가 있는 것인데요. 예. 특히 이제 비트코인이나 각종 가상화폐는 예를 들어서 뭐 10만 달러까지 갔다 하더라도 한순간에 저게 제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루 상한 하한 폭이 전혀 없단 말이죠. 그리고 이 가상화폐를 투기성 상품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식이나 채권은 이게 왜 오르는지 이것을 재무제표나 실적 발표를 보면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가 있고 그 자료는 여러 투자자들이 공유하기 때문에 하나의 컨센서스가 형성이 될 수 있는데 예. 비트코인은 관련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그다음에 뉴스, 또 트럼프 당선인의 행보 이런 걸 봐야 되는데 현재 지금 가상자산이 많이 오르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가상자산 친화적인 정책, 이를테면 자기가 가상자산의 대통령이 되겠다, 비트코인의 수도를 워싱턴으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들은 사실 조금 구체성이 좀 떨어지는 데다가 만약에 실제로 당선돼서 그런 정책들을 실현하지 못했을 경우에 예. 심지어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자, 지금 미국이 달러 기축통화를 보호하기 위해서 금을 세계에서 엄청나게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한 의원이 미국 그 상원에서 그 보유한 금을 다 팔아버리고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도록 한다는 법안도 제출돼 있어요. 근데 그 법안이 통과가 될 건가? 그건 아무도 지금 뭐 장담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법안 믿고 샀는데 법안이 폐기돼 버리면 한꺼번에 올랐던 거는 한꺼번에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상화폐가 언제 떨어질 수 있다. 떨어지는 시점도 예측이 가능하면 그때는 마음껏 들어가되 그러지 않으면
좀 상당히 좀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편 이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연일 1,400원 선을 오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고환율이 지속되는 건지 또 이 추세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궁금하거든요. 예, 이 또한 환율도 트럼프 효과가 큰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오면서 여러 가지 경제 정책, 이른바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라는 마가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 그 중에서 그 관세 폭탄이 있습니다. 근데 관세를 때리면 미국에 수출하는 업체가 타격을 받지만 미국 국민들도 물가가 올라갑니다. 물가가 올라가면 미국은 금리를 또 올려야 됩니다. 지금 금리 내리고 있다가 트럼프 당선인이 오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의 스텝이 완전히 꼬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미국 달러가 강세가 된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00원을 돌파해 있는데요. 요게 우리 건국 이후로 원달러 환율이 1,400원 돌파한 게 이번이 4번째입니다. 과거 3번째 그때마다 다 외환 위기가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좀 걱정하고 있는데 저는 뭐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 돈 1,400원이 깨졌을 때 그 1,400원 이상으로 환율이 올라갔을 때는 우리나라 경제가 엉망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거시경제 대표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트럼프발, 미국발이거든요. 그리고 이 환율도요. 일정 시점이 지나면 미국의 달러 가치가 너무 높으면 미국의 무역 수지가 적자가 됩니다. 그러면 급격하게 미국이 앞장서서 미국 돈 가치를 떨어뜨리는 날도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환율 역시 변동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금통위를 앞두고 있는 한국은행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는데 IMF가 환율 변동성이 큰 리스크가 아니라면서 점진적인 금리 인하를 권고했는데 동결할 가능성도 높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IMF는 세계 금융을 총괄하는 세계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이고 상당히 신뢰성이 높습니다. 이 IMF에서도 한국에 대해서 급격하게 금리 인하할 필요 없다. 이 메시지가 하나 있고요. 또 환율, 한국 환율만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국 정부나 한국은행이 환율 오르는 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이 두 가지를 메시지를 내면서 점진적으로 서서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인하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정했습니다. 예. 우리나라 지금 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우리나라 기준금리 3.25입니다. 평상시 수준에 비해서는 비교적 높은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자영업자들한테 부담이 되고 소비를 억제시키고 그래서 GDP에도 영향을 주는데 또 한편으로는 금리를 갑자기 내려보면 부동산이 또 가계부채가 갑자기 커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지금 한국은행이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금리를 펑펑 내리는데 미국이 안 내린다면 환율은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좀 신중하게 트럼프 당선되기 전만 하더라도 이제 곧 한국은행이 한 번 더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 예. 좀 더 신중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박사님께서 보시기에는 동결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동결할 가능성이 한 55%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또 자영업자가 워낙 또 어렵기 때문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고민이 예. 굉장히 많습니다만 현재 채권시장 전문가들은 금리 동결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금통위에서 하느니 어떤 결정을 할지는 지켜보도록 하고요. 본격적인 김장철이 시작된 가운데 이 포기당 배추 소매 가격이 2,000원대로 내려왔어요. 이게 올해 1월 중순 이후에 10개월 만의 일인데 그러면 이게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 효과가 나타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지난 여름만 하더라도 저 배추 한 포기가 10,000원 이상 돌파하는 시장도 있었더랬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2,000원대로 정상 수준으로 평상시 수준보다 좀 더 떨어졌어요. 그래서 송미령 농림수산부 장관이나 심지어 한덕수 총리까지도 현장에 배추밭에 가서 생산을 독려하고 또 수입도 촉진한 그 효과, 그다음에 날씨가 정말 다행히도 10월 달, 11월 달 날씨는 가을 김장 배추가 자라기에는 비교적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올 그 김장철에 배추 가격이 올라서 대란을 일으키는 일은 없다. 이런 식으로 적극적인 대처하는 모습이 상당히 좀 감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김장을 배추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생강, 마늘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나머지 그 김장 자재 가격은 배추만큼은 이렇게 확실히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예. 그런데 이게 아직 김장을 안 하신 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그 분야도 농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안정에 대한 기대를 좀 더 해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배춧값 외에는 고물가도 누적이 되고 있고 또 내수 부진 장기화도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총체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지금 현재 농산물 가격이 조금씩은 안정되고 이랬다면 농산물 가지고 가공해서 소비자들이 직접 돈을 주고 많이 사용을 하는 이 외식 물가 밖에 한번 나가 식사하려면 이 비용이 굉장히 부담이 많거든요. 예. 여기는 농산물 원가뿐만이 아니라 그 물류 비용이라든지 서비스 비용, 특히 최근에는 그 쿠팡을 비롯한 각종 그 배달 앱 서비스 이 가격까지도 많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좀 각종 경제 주체들이 어떤 위난한 시기를 슬기롭게 넘어가기 위해서 좀 상생의 정신으로 조금 양보하는, 특히 최근에 이 배달 앱과 이 제조업체 간의 어떤 상생 협력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